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나토 장군이 우크라이나 최전선 지휘소에서 작전을 하다가 이것을 간파한 러시아군이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그 지휘소를 향해서 쏟아부었고, 결국 그 지휘소는 초토화되었고 나토 장군을 비롯한 그 참모진들, 많은 장교들이 전부 폭사했다고 합니다. 이걸 또 공식 인정을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작전한다 라는 것들은 계속 최근에 흘러나왔는데, 이 정도로 고위 장성까지 들어가서 작전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러시아가 타격을 해서 그 장군이 전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 파장이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러시아는 이건 교전 행위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FA-50 또 어딘가에 수출될 것 같습니다. 중남미에 있는 나라가 우리 FA-50 사고 싶다라는 오퍼를 넣었는데, 어떤 나라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한 군사적 야욕 또 부리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FA-50 전투기 요즘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유럽에 이어 카리브해 국가인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FA-50 도입과 관련한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최초의 중남미 진출이 됩니다. 공군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도미니카 공화국 공군이 최근 한국 측 고위 인사와 접촉해 FA-50 도입을 위한 차관 지원 문제를 논의했다고 복수의 현지 매체들이 3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군 총사령관 카를로스 라몬 페브릴렛 로드리게스 소장은 도미니카를 방문한 윤희성 한국 수출입은행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산 무기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은행장은 최근 미주개발은행 연차 총회 참석차 미국과 중남미를 순방 중인데요. 이번 면담은 도미니카 공화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도미니카 측은 윤 행장에게 한국산 무기 구매를 위한 금융 지원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무기는 FA-50 전투기인데요. 현재 터보프롭 경공격기인 브라질제 슈퍼 투카노 8대를 주력으로 운용 중인 도미니카 공군은 필리핀에서 반군 소탕 작전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FA-50의 성능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동서 약 370km, 남북 약 260km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결코 작은 나라는 아닌데요. 터보프롭 항공기만으로는 안보 소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제트 전투기 도입을 추진해온 바 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FA-50을 도입할 경우 이번 사례는 FA-50의 첫 중남미 진출이 되는데요. 부디 이번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서 FA-50 추가 수출 낭보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FA-50이 폴란드, 말레이시아 이렇게 큰 규모로 수출을 했고,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검토에 들어가고 있는데, 중남미에서 정말 뜻하지 않은 이런 그 오퍼가 왔네요. 한국 수출입은행장, 그러니까 최근에 폴란드에도 우리가 차관 제공을 많이 해주면서 무기를 팔았죠. 그래서 폴란드가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리고 있지만, 그 올리는 국방비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의 무기를 지금 사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 한국의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지금 우리 무기를 사고,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수출입은행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이분이 수출입은행장이에요. 그래서 도미니카 공군 총사령관하고 지금 현지에서 만난 기념사진입니다. 이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와서 만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도미니카 공군은 지금 자기네들의 규모도 워낙 작고 하지만 필리핀이 또 역시 도미니카 공군처럼 슈퍼 투카노, 터보프롭, 프로펠러 항공기 쓰고 있으면서 우리 FA-50을 샀죠. 필리핀도 섬에 흩어져 있는 공산 반군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작전에 하는데, 슈퍼 투카노 지원 불러봐야 속도가 느리니까 한참 있다 오는 겁니다. 상황 다 끝나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FA-50은 금방 와서 때려주고, 또 이 폭장량도 슈퍼 투카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 야 이거 효과 있다라는 것을 본 거죠. 도미니카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여기가 이제 플로리다고요. 그리고 여기가 쿠바입니다. 쿠바. 그리고 이 도미니카는 여기 있는데 이 도미니카와 같은 섬 옆에 아이티가 있어요. 아이티 뭐 완전 난장판이죠. 최빈국, 정세가 어지러운 그런 나라 중에 하나고, 도미니카는 이제 미국과 친한 나라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푸에르토리코가 있는데 여기는 뭐 미국령이죠. 그리고 이 도미니카 섬에서 왼쪽으로 자메이카가 있고, 여기도 이 굉장히 미국하고 프렌들리한 그런 나라고, 쿠바는 미국의 적국이죠. 그리고 이 바하마, 미국과 아주 친하면서 조세 피난처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세금 안 내니까 여기는 가 있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가 아주 많은 나라죠. 자, 그런데 이 나라가 꽤 큽니다. 그래서 남북으로는 260km, 그리고 동서로는 370km의 이런 면적이라고 하니까 이 브라질제 슈퍼 투카노 이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의 자리를 봤을 때, 야, 우리도 FA50 괜찮은데? 그래서 요즘 뭐 FA50 블락 20 이런 거, A사 레이더 장착된 거, 이런 가지는 여기는 필요 없겠죠. 그래서 FA50 기본형, 뭐 그 정도만 해도 여기서는 상당히 이 지역에서는 시쳇말로 짱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쿠바, 그리고 IT, 이런 나라들로부터 또 뭔가 또 반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반군들 제압을 해야 되고, 그래서 FA50 먼저 만나자라고 했는데, 뭐 규모로 봐서 많은 규모는 아닐 것 같아요. 뭐 4대, 6대 많아봐야 그 정도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래도 이 지역으로 또 우리 FA50이 또 들어가면 이 중남미 지역에서도 이야 한국제 전투기 괜찮은데? 라는 홍보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도미니카의 이 국민 소득으로 봐서 이 정도는 갚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IT라면 안 돼도 수출입은행에서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반도 주변에서의 군사활동 범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 동해상에서 해군 함대와 항모 타격작전용 장거리 정찰 드론을 띄워 합동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이 신형 드론을 동해에 띄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미국과 일본 당국이 그 의도를 분석 중입니다. 중국이 최신형 장거리 정찰 드론 WZ-7을 띄워 동해상에 진입시켰으며 미리 동해에 전개 중인 해군 함정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3월 27일 밝혔습니다. 중국판 글로벌 호크로 불리는 WZ-7은 제트 엔진을 장착한 대형 무인 정찰기인데요. 18km 이상 고도에서 장시간 작전할 수 있고 최대 7,000km를 비행할 수 있어 유사시 미 해군 함대를 공격하기 위한 장거리 타격 자산의 표적 획득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종입니다. 중국은 현재까지 20여 대의 WZ-7을 생산해 해군과 공군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뚱펑 21D와 뚱펑 26 등 대함 탄도미사일의 표적 획득용 정찰기로 운용 중인 이 기체가 동해상에 진입하자 우리 공군은 물론 일본 항공자위대도 전투기를 띄워 대응에 나섰습니다. WZ-7 정찰기가 비행한 해역에는 지난 3월 18일 동해에 진입한 중국 해군 052DA형 구축함인 화이난, 054A형 호위함인 다칭, 903A형 군수보급함인 커커실리아로 구성된 순찰 함대가 작전 중이었는데요. 이들은 해당 해역에서 러시아와 연계한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WZ-7 정찰기를 띄웠을 때 인근 해역에는 러시아 해군 수상함대와 잠수함들도 있었는데요. 러시아는 중국과의 연합훈련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이 해역에서 장거리 대잠, 대지 타격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무력 시위는 중국이 러시아와 공조해 동해상의 한미일 연합 해상 전력에 대한 장거리 대함 타격 훈련을 모의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북중러와 미일이 점점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지금 상황, 우리 정치인들과 외교 안보 당국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이 정찰기입니다. 글로벌 호크처럼 완전히 뭐 고고도로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18km 이상에서 작전할 수 있으니까 꽤 높은 고도에 올라가고 7,000km를 비행할 수 있으니까 멀리 날아가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미 해군 항모 전단을 타격하기 위한 이 대함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 대함 탄도미사일 만든 건 좋은데 이 항모 전단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야 뭐 그쪽으로 쏘겠죠. 그래서 이 위성도 있지만 위성보다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진짜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정찰 자산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이 WZ-7입니다. 자, 그래서 WZ-7이 초기를 하면서 미 해군 함대 또는 뭐 적이 되면 우리 해군 함대 보고 그 해당 좌표를 찍어주고, 또 이동 경로 뭐 서쪽으로 이동한다, 맨노트로 이동한다. 자, 이러면 이 미사일이 탄착할 때의 그런 그 어떤 잠재적 위치, 미래 위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쪽으로 쏘다가 마지막에 이제 정밀 유도를 해나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대함 탄도미사일을 쏴서 적 함대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인데, 이게 지금 동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면서 러시아 해군하고 연합훈련을 했는데, 제가 군사TV를 통해서 러시아가 칼리브르 미사일 쏘았다, 잠수함에서. 그게 아마 이 합동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얘들이 따로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무인정찰기의 상태를 보면 날개가 좀 기니까 여기 이 날개의 어떤 그 하중을 감당할 수 없었는지 글로벌 호크는 그냥 바로 그 날개가 뻗어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지지대가 있네요. 그만큼 중국의 어떤 이런 기초 기술은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같이 들어왔어요. 이 해군 함대가 3월 18일에 들어왔는데 054A형 호위함, 그리고 052DL형 최신 방공 구축함, 그리고 또 이 군수보급함, 이렇게 해서 3월 18일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거의 한 열흘 정도 있는 겁니다. 아니, 이 해군 함대가 군사훈련하고 하면 자기네 앞마당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동해가 자기네 앞마당입니까? 동해는 서해에서 했다면 뭐 수도 방어를 위해서 하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동해가 왜 중국 해군이 군사훈련을 해야 되죠? 그 말은 이 한반도가 자신의 영역이다, 이 말이죠. 동해에서 이 적 함대를 공격하는 훈련을 한다. 그 말은 뭐냐?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훈련.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북, 중, 러 3국 연합 전력이 완전히 공고해지고 있는데,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한미일 연합 그리고 우호 여기에 딴지를 걸고 뭐 한일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 또는 뭐 중국의 쉐쉐 이런 이야기 하는, 이게 맞냐?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냐라는 말을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정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뭐 국방 예산, 그리고 방위력 개선비, 무기 구매하는 거죠. 그거 깎아서 병사들 월급 더 주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겁니다. 주변국들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국방비를 지금 2배로 올린다고 하는데, 우리만 계속 포퓰리즘, 정권의 색깔을 다 떠나서 어느 색깔이든지 포퓰리즘만 하고 있으니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주변은 우리를 이렇게 에워싸서 여기를, 한반도를 우리 나와바리다 이러고 있는데, 이걸 우리는 간과해서 되겠냐라는 경각심을 한번 주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소식입니다.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보내 작전 중이라는 폭로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격전지에서 다수의 나토군 고위 장교들이 러시아군 공격을 받아 전사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사망자 명단에는 준장, 즉 원스타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3월 26일 동부전선 도네츠크주의 격전지 바흐무트 서부에서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나토 장교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복수의 러시아 오신트 솔스톤들이 현지 시각 3월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러시아군이 26일 오전에 바흐무트 서쪽의 전략 요충지 차시브야르 지역에 대한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으며, 목표는 우크라이나군 지휘소에 들어와 있던 나토 장교들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휘소에는 최소 한 발 이상의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이 명중해 지하 지휘소에 있던 다수의 인원이 죽거나 다쳤는데요. 전사자 중에는 폴란드군 아담 마르차크 준장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마르차크 준장은 프랑스, 독일 주도로 창설된 다국적 군단 유로콥스의 참모장이었는데요. 유로콥스는
스타라스부르 조약에 따라 창설된 6개국 연합 상설 부대로 유럽연합과 나토를 지원하는 전투부대로 활동해 왔습니다. 유로콥스의 장교들은 최근 러시아군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차시브야르 지역의 방어작전에 대한 군사 자문을 위해 전방지휘소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들의 이동 경로가 러시아 측에 노출되면서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번 사건이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개입 증거라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폴란드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마르차크 준장이 사망한 것은 맞지만 전사가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자연사라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주장한 전사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간 유럽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 언급되었던 나토군 우크라이나 파병이 사실이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이를 사실상 나토의 참전으로 보고 있는 러시아가 어떤 고강도 대응에 나설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토군이 즉 영국군, 프랑스군이 스톰 섀도우나 스칼프 미사일의 표적 장입을 위해서 이 지역에 들어가 있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 완전히 지휘소에서 전투 지휘 자문을 했다. 그 말은 그냥 지휘했다 그 말이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여기 큰 이 하얀 지역이 바흐무트예요. 바흐무트 지금 완전히 러시아가 함락을 했죠. 그리고 바흐무트에서 약간 서쪽에 이 지역에 차시브야르라는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지금 격전지가 되고 있어요. 바흐무트 서쪽으로 지금 러시아가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이 차시브야르에 지휘소가 있는데 전투지휘소 있겠죠. 그 전투지휘소에 나토군 준장이 들어와 있었고 나토군 준장이 들어왔으니까 그 참모진들 장교들 많이 있겠죠. 작전 참모, 정보 참모, 통신 참모 많이 있겠죠. 그 참모들 해서 또 부관도 있을 것이고 이 준장 한 명 있으면 특히 여기는 지금 전투지역이기 때문에 장교들이 최소 1, 20명은 와 있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들을 호위하는 경호병력까지 해서 나토군이 최소 소대급 이상은 들어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이 정도로 들어오면 이 컨보이 병력해서 많은 이 평소에 보지 못한 그런 행렬들이 여기로 들어왔을 테고 그걸 이제 러시아는 정찰을 통해서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이 타겟을 여기를 삼고 이 지휘소를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쏴서 그냥 탄도미사일이 아주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 중에 한 발은 맞아라 하고 여러 발을 쏘았는데 그 중에 한 발 이상이 이 지휘소에 명중을 했고 지하 시설까지 완전히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이에요. 이 사람인데 아담 마르차크 준장 폴란드 군이고 여기는 유로콥스라고 이 과거 앙겔라 메르켈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메르켈 독일 총리가 같이 합의해서 만든 유럽연합군이에요. 그리고 나토를 지원하죠. 여기 사령관이 있고 여기는 그 부대의 참모장이에요. 굉장히 고위 인사죠. 그리고 이 밑에 따라간 이 장교들 전부 폴란드인들은 아니겠죠. 당연히 나토군 그리고 이 유로콥스 부대원 그러니까 유로콥스는 독일,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 장교, 독일군도 있을 것이고 프랑스군도 있을 것이고 벨기에군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장교들이 다 지금 죽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폴란드가 뭐라고 발표했냐? 이 마르차크 준장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건 맞지만 전사한 건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자연사했다. 설명할 수 없는 자연사는 뭘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러시아는 이거는 교전행위다. 왜? 작전에 관여를 했으니까 교전행위다. 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정말 나토와 러시아의 본격적인 직접 충돌로 번져갈지 또 여기서 만약에 나토가 꼬리를 만다면 이 나토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번져가겠죠. 그래서 이 모스크바에서 어마어마한 테러가 발생을 했고 푸틴은 5선 장기 집권 체제에 들어갔고 이런 이 정치적 경랑 속에서 러시아가 이 나토 장군을 죽이면서 이제 러시아 내부에 일던
반전 또는 반푸틴 이 분위기를 나토와의 충돌 이런 것들로 관심을 바꾸는 그런 계기로 활용되지는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토와 충돌을 더 세게 해야 되겠죠. 정말 장군이 죽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번져나갈지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